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다. 바다는 인류의 먹거리,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필수 자원과 친환경 에너지의 창고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출입이 바다를 통하고 다양한 해양 산업이 발달하며 해양 직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를 탐구하고 개발하는 해양 분야.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선박과 항만을 책임지는 해운 항만 분야. 바닷속 어족 자원을 연구하는 수산 분야. 드넓은 바다에 펼쳐진 수많은 직업들. 21세기 신해양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해양 직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풍부한 먹을거리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바다. 바다에서 에너지를 낚는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를 아시나요? 태양광, 풍력 등 바로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죠. 이제는 바닷물에서도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류의 힘, 파도의 힘,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힘 등으로 이 전기를 만드는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는데요. 우리가 해수욕을 즐기는 사이에도 또 낚시를 하는 동안에도 바다에서 계속 생산되는 이 해양 에너지, 마술 같은 일을 하는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진돗개로 유명한 섬 진도. 또 유명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명량대첩.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축제가 열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명량대첩 재현.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지략이 돋보인 대표적인 해전인데요.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에 맞서는 긴박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이라 불리는 명량해협에 빠르고 회오리치는 물살을 잘 이용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10배가 넘는 왜구에 맞서 이긴 이 해전은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파도도 이제 엄청 세고 한 거 지리적 위치 선점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잘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해전 재현 행사가 끝나도 꼼짝하지 않는 거북선 한 척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속에 단단히 고정된 모습인데요. 이것은 바로 울돌목 조류발전소. 이곳을 만든 사람은 바로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 박진순 박사입니다. 그 조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여기 와서 현장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되면서 실제로 조류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저희가 생산된 전기가 한전 계통에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울돌목은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센 곳입니다. 관측된 유속은 보통 시속 15에서 20km로 물살이 회오리치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울돌목이라 불리죠. 이 전후에 전체 명량해협에 굉장히 목 좁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중심으로 남해안의 조류 흐름하고 그다음에 목포 쪽에 있는 서해안의 조류 흐름 양쪽에 조시차가 발생합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에 유리병의 목처럼 갑자기 좁아지는 해로 울돌목. 밀물과 썰물 때 많은 바닷물이 좁은 수로를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물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요. 아시아에서도 가장 빠른 유속을 자랑합니다. 이런 빠른 물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곳이 바로 조류발전소. 센 물살의 힘으로 바람개비처럼 생긴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수직축 조류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오면 흐름과 축과 직각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이 시스템은 수차만 물속에 있고 주요한 발전 설비들이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이런 측면에서 원활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5년에 시작해 4년 만에 만들어진 조류발전소. 조류발전은 전 세계에서 몇 나라만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분야인데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힘든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조류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4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요. 해양에너지 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같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하면 좋겠다. 그 중에서 해양 에너지, 특히 조류 에너지나 조석 에너지는 주기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해양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한 조류 발전, 썰물과 밀물을 이용한 조력 발전, 파도의 높낮이를 이용한 파력 발전, 바닷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해수 온도차 발전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들, 해양 에너지 발전소는 한번 만들어두면 무한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밀도가 크다라는 그 해양 에너지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주기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거를 개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무한하게 만들 수 있고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 해양에너지만 사용한다면 지구온난화나 대기오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해양에너지 개발은 세계적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바닷속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고 태풍이나 해일 같은 위험 요소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해양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50만 명이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발전소는 과연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볼까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자리 잡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화호는 원래 바다였는데요. 방조제를 만들어 물을 가두면서 호수가 되었습니다. 2011년 이곳에 조력발전소가 세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조력발전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 중국, 캐나다, 프랑스였지만 우리나라의 시화호 발전소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 단번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뭔가 노란색이 순한 펌프네요. 보면 안에 보면 이곳은 다른 조력발전소와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시화조력발전소는 타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물을 집어넣으면서 발전하는 방식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발전 방식입니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맞닿은 시화호와 바다.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호수로 들어오면서 수차를 돌려 전기가 발생하고 썰물 때에는 수문과 수차를 통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밀물이 되면 바다 쪽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차를 통해 물이 호수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수차가 돌아가며 전기가 발생하죠. 호수로 물이 흘러들어 바다와 시화호의 수위가 비슷해지면 수차가 멈추면서 발전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원유 약 1,000억 원의 가치와 같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30만 톤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에너지죠. 해양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해양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바다를 조사하고 발전이 가능한 곳을 찾아내 그곳에 맞는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에너지 발전소를 세울 공간을 찾아내는 역할은 이철용 박사의 몫입니다. 조력발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 조류발전은 유속이 빠른 곳이 적합한데요. 이철용 박사는 이런 환경을 찾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바닷속 지형과
조류의 속도를 측정한 값으로 지도를 만드는데요. 바닷속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는 셈이죠. 해양의 지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수치 모의를 통해서 그 조류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지도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 수치화된 지도를 가지고 조류 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찾게 되는 거죠. 발전소를 세우기 적합한 위치가 선정되면 그 장소에 맞는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가가 활약합니다. 해양 에너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터빈. 블레이드를 개발하는 전문가 허만웅 박사. 저는 이제 조류 터빈 블레이드 설계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수치 해석에 기반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터빈에 대한 예비 성능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발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빈, 즉 블레이드인데요. 발전소를 세우는 장소마다 바닷물이 흐르는 속도와 패턴, 지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닷물의 흐름을 잘 받아들여서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터빈의 모양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모양의 블레이드를 개발해서 해양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는 실험동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만들어져요. 바다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수조 속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험난한 바다에 발전소를 세우는 어려운 작업, 수많은 실험,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아무래도 실험을 하면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또 성능을 얼마나 높였는지 거기에 대한 게 1단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일까,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삼면을 둘러싼 바다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들은 이런 꿈이 상상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 직업.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 예를 들어서 바다가 좋은 사람들은 해양을 공부하고 집 짓고 이런 토목 관심 있는 사람은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각각 하나의 전공 파트를 전공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하면 여러분도 해양에너지 시스템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는 바다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양과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여러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는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소, 신재생 에너지 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무한한 해양 에너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해양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도 각광받는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양 에너지 시스템 기술자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